안녕하세요. 웰빙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건강에 좋은 상식처럼 알려진 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넘치는 정보들 중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도 늘어나 왜곡되어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 알려져 있는 건강 상식 5가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인의 하루 수분 섭취치의 적정량은 2리터일까요? 보통 하루 2엘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 한 잔을 200ml로 봐도 하루 10잔인데요. 저도 물을 자주 챙겨 먹으려고 시도해봤지만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마르지 않아도 건강과 피부를 위해서 하루 2엘 이상의 물을 매일 마셔야 할까요?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하루 2리터 혹은 하루 8잔 이상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체중과 활동량, 온도, 습도의 요인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그날 무슨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 기본적인 수분 섭취량이 달라지죠. 또한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도 좋지만 몸에서 수분이 필요하게 되면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알아서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바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단, 카페인이 함유된 홍차나 커피 등을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작용해 더욱 많은 수분을 뺏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변의 색깔로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을 띌 경우에는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하루 수분 필요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본인 체중의 30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인 사람은 30을 곱했을 때 200이므로 2.1리터의 물이 적정 수분 섭취량이 되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더 적다면 이보다 적게 되겠죠. 이외에도 물을 너무 마시게 되면 물 중독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탄산음료 정말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특유의 청량감과 상쾌함과 함께 속 쏘는 맛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은 뒤에 탄산음료를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고 마치 소화를 돕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사람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느낌은 탄산에 의한 일시적인 착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탄산이 팽만감이나 변비와 같은 소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탄산을 소화 목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계속되면 소화장애를 유발해 위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탄산음료가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괄약근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위산을 역류하게끔 해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탄산음료의 높은 설탕 함량은 유해한 장내 세균의 과증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탄산에 쓰이는 인산은 칼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신체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카페인은 이뇨제로 작용하여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화 시스템을 자극하여 잠재적으로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위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추가로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폐경기 여성, 장기간 입원 환자들, 임산부나 청소년들입니다. 왜냐하면 탄산속 카페인이 칼슘 흡수에 방해되고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칼슘 부족 현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화가 안 된다고 탄산음료를 마시기보다는 소화제나 매실 액기스, 허브차 등을 통해 소화 기능을 돕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보통 식사를 한 후에는 곧바로 이를 닦아야 하는 것은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충치가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입안의 산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표면의 산도가 pH 5.5 이하로 내려가면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의 활동이 왕성해지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산이 치아를 더욱 빨리 부식시키게 되며 그 안으로 침투하여 충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치아 표면의 산도가 내려갈까요? 바로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치아 표면의 산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에는 과일 주스, 탄산, 커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료는 보통 식사 후에 후식으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음식 자체에도 식초를 넣어 먹는 냉면도 산도가 높은 음식이죠. 치아의 표면은 에나멜이라는 아주 단단한 성분이 감싸고 있는데요. 이 에나멜도 산도가 높아지면 약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에나멜을 다 긁어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하게 치아가 녹아내리게 되고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방법은 물로 입을 헹구고 나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분이 많아 달달하거나 캐러멜이나 젤리처럼 끈적거리는 음식은 치아 사이에 쉽게 끼고 오래 남아 충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양치질하는 것이 좋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 혈류와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지방으로 몸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장기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한 재료가 되며 음식물 소화 흡수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혈류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 및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저밀도 지단백질이라 불리는 LDL과 고밀도 지단백질 HDL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LDL은 동맥벽에 축적되어 동맥을 좁힐 수 있는 플라크를 형성하고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HDL은 혈류에서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해로울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체내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이해하고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심장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극단적으로 음식을 조절하기보다는 먹는 양을 줄이면서 조절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밤에 먹는 사과 정말 독일까? 예전부터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언제 먹더라도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생긴 이유를 유추해보면 사과는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 위액을 과다하게 배출하며 위 활동을 촉진시키는데요. 이런 활동이 배를 불편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활동이 건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밤에 사과 하나를 먹는 것보다 야식을 먹는 것이 더 좋지 않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